지금 이 기관적인 문제는 신학기 또는 이제 뭐 전입학을 했을 경우에 해당될 텐데요. 이 PPT는 특별히 이제 입학 첫 등원과 관련된 기관 부적응 행동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이어서 힘들지 기관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팁들, 또 등원 거부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팁들, 등원 거부 행동 유형에 따른 교육적 접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만나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낯설어 합니다. 부모와 가정을 떠나 기관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유아들도 새로운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아의 기관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기관 적응을 위해서는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그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의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바꾸어주는 시간이 먼저 사전에 필요합니다. 입학일 전에 미리 기관을 방문해서 잠시 1시간 정도 놀아보는 것도 좋고요. 담임 선생님과의 영상통화를 통해서 아이가 선생님의 얼굴을 미리 좀 보고 가거나 또는 선생님 사진을 유아에게 매일 보여주어서 아이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참 잘 돼 있으니까요. 컴퓨터에 부모님과 친척 어른 또 여러 기관 원장님과 선생님들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유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 찾기 놀이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은 어디 있나 여기, 할머니는 어디 있나 여기,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서 노래 맨 마무리에 선생님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미션이니까 은정이를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은정이를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렇게 하면 애가 여기! 하고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이 쏙쏙쏙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아이와 함께 궁금한 점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가 다니게 될 그 기관에 대해서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훈육하겠다는 이 목적으로 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면 선생님한테 혼나, 똑바로 앉아서 먹어, 막 이렇게 말하면 집에서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든데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한테 혼이 난다고? 그럼 유치원 안 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바꾸셔서 훈육을 하실 때, 와, 이렇게 밥을 잘 먹으니까 멋진 형이 되어서 유치원에도 갈 수 있게 된 거구나, 이렇게 그 멋진 형이 되었다, 멋진 형이 되지 않으면 유치원에 갈 수 없는 거구나, 난 멋진 형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딱 당일의 적용을 위해서는 전날 아이와 함께 미리 다음날 입고 갈 옷과 준비물을 챙겨 놓아서 입학일 아침에 그 불필요한 실랑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서야 옷장문을 열고 무얼 입고 갈까라고 하면 분명히 부모와 아이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입학식이니까 좀 더 좋고 예쁜 옷을 입고 가게 하고 싶으실 것이고요.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입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뭔가 강력하게 뭘 요구하면 그때부터 벌써 싫다라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전날 미리 이제 선택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자주적인 유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을 딱 골라서 이거 입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싫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입히고 싶은 옷,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던 옷, 그걸 한 뭐 2벌, 3벌 정도 아무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 너무 부끄럽지도 않고 또 너무 불편하지도 않고 그런 옷 있잖아요. 무난한 옷, 아이가 선택할 만한 옷 2~3벌을 놓고 이 중에 네가 골라. 그리고 그걸 머리맡에 딱 개어놨다가 이거 네가 어저께 고른 옷이야, 입자. 그러면 아이는 입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빨리 잤으면 좋겠습니다. 식사일 아침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두어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런 말 할 필요 없게
안 먹으면 못 놀아. 안 먹으면 못 가. 빨리 먹지 않으면 놓쳐. 막 이런 부정적인 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식사 시간을 여유 있게 둬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유아가 동행하고 싶어하는 어른을 선택해서 함께 등원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런 날만큼은 연차를 내서 함께 축하하면 더 의미가 있겠죠. 어려우시면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함께 참석하시고 뭐 부모님 중에 또 다른 성별의 부모님이 한 분 더 하시면 더 아이의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분 전 일찍 도착하는 걸 잘 못하는 세대에 살거든요. 정확한 시간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정확한 시간을 재고 나오면 지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치원 때부터 10분 전 일찍 무언가 도착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 먼저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10분 정도 일찍 기관에 도착해서 선생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안정감 있게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학식 이후에 이제 등원하게 될 때는 아이가 매일 기대감을 갖고 등원할 수 있도록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또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를 하게 될까? 엄마도 유치원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표현 말이죠. 우와, 우리 파란반 선생님이 우리 은정이가 언제 오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겠네. 우리 얼른 가자. 선생님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선생님도 너를 기다린다. 너도 유치원에서의 놀이를 기다리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원 시에는 유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원 시간 5분 전에 미리 기관에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나중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다른 엄마나 다른 돌봄 어른들은 다 와 계시는데 자기를 돌봐주시는 분만 안 와 있을 경우에는 아이는 굉장히 당황하고 이 하원 시간을 공포스럽게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시간 5분 전에 미리 기관에 도착하여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애를 처음 이렇게 하원에서 맞이했을 때는 오늘 뭐 했어? 오늘 재밌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친구랑 사이좋게 놀았어? 안 싸웠어? 이런 식의 확인형 질문보다는 오늘도 신나게 잘 놀았어?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걸 보니까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놀았나 보네. 옷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 보니 도대체 얼마나 잘 놀았는지 알겠는걸. 도대체 어떤 놀이를 한 건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식의 공감형 질문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유아가 등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협업을 통해서 이 원인을 잘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유아에게 있어서는 이 등원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아가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끼되 또 일시적인 헤어짐을 즐겁게 선택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즐겁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한 이 시간인데 아이가 등원을 거부한다고 하면 부모는 당황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은가?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지 못하나? 또는 내가 이 기관을 잘못 선택했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등원을 거부할 때는 그 등원 거부 행동이 처음 나타났을 때 즉시 담임 선생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등원 거부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원을 거부하는 유아를 돕기 위한 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꼭 가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등원 거부가 오랫동안 가는,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님이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아이가 싫다고 막 이러고 그야말로 때를 쓸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럼 그냥 오늘만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일은 또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이의 손을 이끌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 막 이러면서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오늘만은 절대 오늘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학기가 되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야. 내일은 또 이러면 안 돼 라는 이런 상호작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만 3살, 만 4살, 만 5살이 되면 모두 꼭 가야 하는 곳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우리 집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은정이가 금방 좋아하게 될 거야. 자, 잘 놀다 와 하고 아주 단호하게 딱 떼어서 아이를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엄마처럼 나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이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은정이를 그렇게 도와주셨어. 정말 엄마 같은 선생님이로구나 라는 말로 유아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 간에 통화를 하시면서 뭐 선생님의 실수 또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쉽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막 전화 통화하는 것을 유아가 듣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간에 그런 대화는 나누실 수 있지만 그런 대화가 선생님에 대한 아이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앞에서는 아무리 선생님이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나누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정말 등원을 어려워하고 분리를 어려워할 경우에는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다 이름표를 달거든요. 그 이름표 뒷면에 엄마 사진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의 불안감이 훨씬 덜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아이가 귀가했을 때 정서적인 교감을 위한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막 격려하는 말이죠. 우와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지내고 온 은정이를 보니까 엄마도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관 적응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요즘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런 책을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책, 단기간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제의 책을 꼭 모두 다 사서 집에서 늘 두고 보시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검색어로 유치원 적응 관련 그림책, 유치원 적응 그림책 이런 식으로 주요 검색어를 치시면 10권 이상의 그림책의 그 명부가 쭉 뜹니다. 그런 것들을 다 사지는 마시고 그냥 뭐 한 권씩 사서 서로 돌려보신다거나 기관에 있는 것을 빌려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유아의 등원 거부 행동 유형에 따라 교육적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원 거부 상황에서 관찰된 유아의 행동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원 거부 행동을 돕기 위한 그런 해법은 부모님 혼자서 고민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담임 선생님과 꼭 같이 의논해서 이 아이가 등원 거부한 상황에서 교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시고 소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입시를 거부하며 울며 떼쓰다가도 막상 엄마 아빠가 돌아가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일 재미있게 잘 지내는 유아가 있습니다. 등원 거부를 보이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80% 정도의 아이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관심 끌기, 선생님의 관심 끌기, 그리고 자기의 나약함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뭔가 자기를 더 돌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 이런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집 만 2세 반 학급 정원은 7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만 3세 반 정원은 거의 뭐 15명? 그 정도 되죠. 공립유치원이 16명, 사립유치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 2세에서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던 아이들도 만 3세 어린이집으로 가든지 만 3세 유치원으로 이제 입학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급당 정원 수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배에서 3배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가 지금 한 반 맞아?
선생님이 날 지금 잘 돌보고 계신 거 맞아? 이 모든 아이들이 다 내 반 친구인 건 맞아? 내가 이 교실에 지금 제대로 들어온 건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세반 때까지의 물리적 환경과 3세반에서의 물리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길게는 이제 3세반 학급 정원이 좀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그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때를 쓰다가도 일단 입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하하 잘 웃는 아이들 경우는 이제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유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원을 거부할 때 부모님들은 아이의 적응력과 선생님의 도움 그것을 신뢰하고 아주 무심한 듯이 그냥 재밌게 잘 놀다 와 잠시 후에 데리러 올게 하고 인사하고 꼭 한번 안아준 다음에 선생님께 아이를 그냥 탁 맡겨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는 아이에게 울지 않고 교실에 잘 들어가면 엄마가 이따 올 때 솜사탕 사올게, 아이스크림 사올게, 무슨 장난감 사줄게 라는 등의 거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거래가 한번 성사되면 아이는 자기 힘을 계속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잘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는 우는 모습,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계속 거래가 유지되도록 그걸 습관화할 것입니다.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입시를 거부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다가도 선생님이 나와서 설득하면 울음을 멈추고 순순히 입시하여 재미있게 지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관심을 좀 더 끌고 싶은 아이일 뿐 기관 적응력이 없는 아이는 아닙니다. 아이가 등원을 거부할 때 아이고 엄마랑 집에 있고 싶었구나.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은 가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꼭 가야 되는 곳이야. 유치원에서는 엄마 대신 선생님께서 누구누구를 잘 돌봐줄 거야. 선생님 그렇지요 하고 꼭 안은 다음에 선생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아이는 단지 자신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선생님 믿는구나. 나도 선생님 믿어도 되죠? 선생님 지금 날 사랑하니까 예쁘게 손잡고 가시는 거죠?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이는 울며 떼쓰다가 선생님과 함께 순순히 입질했지만 놀이는 하지 않고 선생님 옆에만 있으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아이보다는 좀 더 세게 선생님의 관심 끌기에 관심 있는 아이입니다. 유아가 기관이나 선생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님은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규칙적으로 등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선생님은 아이의 등원 시간에 맞추어서 현관에서부터 유아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유아가 또래와 놀이하고 싶은 만큼 안정감과 안정감이 생길 때까지는 교실을 한번 둘러보자. 누구누구는 어떤 놀잇감 좋아해? 누구누구가 놀고 싶은 놀잇감으로 가 선생님하고 같이 놀아볼까? 하고 제안하시면서 선생님이 유아의 놀이 파트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또래놀이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유아마다 조금씩 다른데 부모님은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께서 또래와의 놀이에 아이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잘 인도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에게 오늘도 선생님하고만 놀았어? 친구하고 안 놀고? 이렇게 놀이에 압박감을 주기보다는 선생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울며 떼쓰다가 누구의 설득도 듣지 않아 부모와 함께 입시를 했으나 부모와 떨어져 동향을 살피면서 간간히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입니다. 적응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인 건 틀림없죠. 그러나 보다 큰 등원 거부의 원인은 선생님과 부모의 관심을 동시에 끌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간간히 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아가 적응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유아가 부모와 함께 교실에 입실하는 것을 허용받고 아이와 선생님 함께 입실이 허용되는 기간을 미리 정해서 허용 기간의 종료와 함께 유아가 자발적으로 부모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계속 교실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사실 유치원은 아기나 엄마는 들어갈 수 없고 어린이들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곳이야. 그렇지만 은정이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는 거 힘들어해서 친구들도 다 엄마랑 같이 오고 싶은데 친구들과 선생님이 은정이가 며칠 동안만
엄마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였어. 친구도 선생님 참 고맙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며칠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야. 엄마도 은정이가 떨어져 있는 게 싫지만 은정이가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도록 친구한테 양보하고 조금만 참아볼게. 은정이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훨씬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울며 떼쓰다가 누구의 설득도 듣지 않아 부모와 함께 입실했지만 부모 옆에 있으려고만 하고 부모가 교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등원 거부의 주 원인이 기관 적응 부족과 아주 심한 낯가림, 부모와의 분리 불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가 궁극적으로는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과 부모와 선생님 간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 그리고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개는 한 달 이상을 부모가 교실에 입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아의 적응 정도에 따라서 엄마 무릎에 앉아서 활동에 참여하기, 무릎 앞에 앉아 참여하기, 엄마로부터 50cm 떨어지기, 엄마하고 이렇게 카페 바깥으로까지 분리되기, 엄마 의자를 교실 바깥에 복도 쪽에 이제 준비해 놓고 아이가 놀이하다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가서 복도를 보고 돌아오게 하기까지 아주 세밀한 적응 단계를 거쳐서 아이가 천천히 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내적 동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리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응을 돕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선생님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는 매일매일 그 미세한 변화에 대해 놓치지 말고 칭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등원 거부의 행동 유형에 따른 다양한 그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혹시 유아보다도 부모의 분리불안이 더 큰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관이 아니라 가정의 분리불안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분리불안이나 가정에서의 문제가 유아의 등원 거부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의 잦은 싸움으로 인한 불안감,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한 일시적 상실감과 불안감, 부모와 유아 간의 감정적인 대치, 그런 것도 유아 등원 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측면에서 아이의 등원 거부의 원인을 선생님과 더불어 찾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4가지 질문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4번째 질문 같은 경우가 기관 적응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5세 아이인데 유치원에서 적응이 조금 어려운데 작년에 4세 때만 해도 어린이집에서는 적응이 괜찮았는데 유치원에 와서 오히려 조금 적응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최근에서야 친한 친구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라서 내년에 또 이제 반이 바뀌면 또 이런 과정을 다시 겪을까 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가지 질문은 또 앞서서 훈육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거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선택적 함구증은 아동 발달 중에 장애의 한 부분으로서 이건 정신병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는 말하고 누구한테는 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하고는 말을 하고 낯선 어른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하는 유아이지 선택적 함구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유보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은 이제 가정 어린이집부터 시작 민간, 국공립, 또 직장 보육 시설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정말 이렇게 가정 같은 분위기의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아이에게 맞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었는지 제가 이 아이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을 옮기셨을 때, 그러니까 만 4세 때
4월부터 또 유치원 다니셨다 그러니까 이게 3월도 아니고 4월이니까 아이는 참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되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3월이 아니라 4월부터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가. 이 기간을 바꾼 배경에 부모님의 주도성이 있는가 아이의 주도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관을 바꾼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제가 좀 알아야 이제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이들은 기관 선택의 그 주도권이 없죠. 부모가 그것을 다 대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세, 그러니까 만 3세 반에 이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재원할 것인가, 유치원을 갈 것인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그런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그 기관, 새로 가게 될 그 기관을 보여주고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하게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적응이 오래 걸리는 아이인 경우에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보다는 무엇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러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죠. 한국에 왔을 때 고모가 유치원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제 근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그 3세, 2세, 3세, 4세를 지냈어요. 만 5세 때 유치원에 처음 갔어요. 그 이유는 소규모로 적응을 돕는 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라고 부모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부모님이 조금 한번 더 생각하신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들이 둘인데 훈육을 할 때 서로 탓을 합니다. 벌로 손들기 시킬 때 둘째는 장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지금 훈육하신 게 아니라 혼내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부모님께서. 훈육은 1대1로 하셔야 되고요. 수치심을 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형이 혼나는 걸, 동생이 혼나는 것을 좀 가급적 보지 않게끔 존중하면서 훈육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건 혼내기를 하신 상황이신데요. 부모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렇게 서로 탓을 하고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제가 느끼는 첫 느낌은 뭐냐면,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고자질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저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이러거든요. 이건 인정받고 싶다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은 둘 다 유아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더 어른스러운 어떤 행동을 할 걸 기대하셔도 안 되고,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때가 있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아이가, 만 5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어린인데 나보고 동생을 돌보라고 할 때, 그리고 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형이 그러면서 나를 혼내킬 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명을 키울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판관으로 군림하지 마시고요. 니들 문제는 니들이 해결해. 엄마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 이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단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때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훈육의 영역이고요. 이렇게 뭐 누가 옳으니 그르니 말로 이렇게 논쟁할 때는 끝까지 논쟁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간섭하지 마시고. 손들기 이런 거는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간이 지금 많이 가버려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교수님 뭐 간략하게만 해주시고 먼저 좀 부모님들께 좀 코로나로 3월에 나가지 못했다고요. 네, 그런데 앞서 이제 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코로나 때 그 직장맘인 경우는 아이들이 코로나여도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적응을 했다는 거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적응을 한 상태에서 이제 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 보내신 걸 거예요. 어머님이 가정에서 데리고 있는 게 더 훨씬 안전할 거라서 안 시키셨는데, 이게 신체적 안전은 보장이 됐는데 이게 사회적 안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야 되는 그 노출의 시간이 3월이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은 놓쳤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조금의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아이가 조금 큰 아이라면 아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 우리가 코비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가지 않도록 했잖아. 그걸 선택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때 친구들이 이러이러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너는 지금에서야 이제 뭐 이런 약속, 뭐 새로운 친구 사귀기 이런 걸 하느라고 조금 힘이 드는 것뿐이야. 그런데 너도 이것을 이제 약속도 다 알게 될 거고 친구도 금방 사귀게 될 거야 하고 용기를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참 힘들었겠네. 기간도 바뀌었고 3월 한 달을 일단 뻥 뚫린 상태에서 4월에 또 스타트 라인이 다른 적응을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적응을 잘했다면 잘한 거고요. 지금에서야 좋아하는 친구 어쩌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또 적응 못하나 보다 또 다른 기관으로 옮기시는 건 이 아이한테 지금 2번 힘듦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기관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셨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미 친구가 된 아이들이 몇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와 같은 반을 편성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5세 때 적응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반 편성하기 전에 먼저 유치원의 원장님과 선생님에게 좀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 편성을 다 한 다음에 반을 바꿔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 편성하기 전에 미리 아이의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